우리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우리 영화 기생충 아시죠?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기생충과 유사한 이 영화의 베이스를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일이 실제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났는데 이게 한 편의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요. 편의점에서 이 숙식을 하면서 무전 취식을 했던 이 현실판 기생충 가족입니다. 자,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여름 저는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요. 소중한 인연이 될 줄 알았던 구인 광고가 악연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 구하신다는 알바 지옥 공고 보고 왔습니다. 제가 각종 알바로 단련된 알바의 여왕이거든요. 어머 정말 밝고 싹싹하시고 성격 좋으시다. 아, 잘 됐네요. 그러면 내일부터 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오프콜스. 근데 사장님. 네. 제가 사실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가 있어요. 공고엔 숙식 제공 가능하다고 쓰여 있던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혹시 숙식 제공 가능할까요?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살을 보려 하는 게 안쓰러워 저는 편의점 옆에 있는 창고를 숙소로 개조해 그 가족에게 내어줬는데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났을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거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자꾸 금액이 안 맞지? 이거 CCTV 확인 좀 해봐야겠다. 어머 슬리마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래 동생 무슨 일 있어? 아니 이거 CCTV 좀 보시라고요. 우리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거 맥주 꺼내 먹는 분, 이거 언니 남편 맞죠? 그리고 얘 이거 아이스크림 꺼내 먹는 사람, 진택이 맞죠 걔? 아니, 언니 아들. 그게 그러니까 있잖아 동생 내 얘기 좀 들어봐.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 배고파. 나 오늘은 짜장라면에다가 닭가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 예인 아줌마 계시네. 네. 어머 아주 누나 계시네. 아줌마. 예인 누나. 언니, 아니 대체 5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편의점 음식을 먹었으면 얘가 이렇게 얼굴이 2배가 돼서 퉁퉁해졌네. 말하는 것 좀 봐. 살이 찌게 뭐가 쪄서 확 주다 그만. 이게 다 못 먹어서 부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 그거 다 날짜 지나서 폐기하려던 거 그거 억지로 먹은 거야. 음식물 쓰레기 나올까? 음쓰라고 하잖아. 뭐라고요? 저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요.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5개월 동안 일한답시고 창고에서 숙식하며 먹고 빼돌린 음식값이 더 많은 거 있죠. 괘씸한 이 가족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내용과 흡사한 진짜 건데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이 어떻게 됐냐. 이 국도변에 위치해 있던 전북 임실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월 성실히 일하겠다 이런 적극적 태도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까지 있는 이 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편의점 사정이 지낼 곳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편의점 관리까지 맡기게 된 건데 근데 돌연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뒤로 아예 이 가족은 증발해버렸어요. 이후에 눈에 띄게 재고가 자꾸 없어지는 걸 수상하게 생각했던 이 편의점 주인이 CCTV를 돌려보고는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네, 그 왜 뭐가 찍혔길래 또 갑자기 또. 네. 왜냐, 이 편의점 물건을 마치 자기 집 물건처럼 계산도 않고 그냥 갖다가 다 먹고 쓰고 했던 마이 갓. 거예요. 이를테면 냉장 코너에 우리가 샌드위치 있죠? 네. 그냥 뭐 내 거인데 쓱 갖다 먹고요. 어머머. 진열된 담배 있죠? 쓱 갖다가 피고요.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세탁, 세제, 과자 할 거 없이 계산도 하지 않고 어머머. 그냥 무단으로 쓰고 빼돌렸던 겁니다. 이렇게 이 가족이 5개월 동안 편의점에 끼친 피해가 바로 얼마였는가? 거의 약 확인된 것만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네. 편의점 주인은 이 부부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부부가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하려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부부가 아니 우리는 도주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1,000만 원의 물품과 현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송사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돈 내고 먹지 않았으니까 무전 취식은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현금은 내가 절대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돈을 내고 먹지 않았으니까 무전 취식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벼운 처벌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맞아, 그걸 맞아. 인정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아요. 네. 네, 무전 취식.
이 무전 취식을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경범죄 처벌법에 보면은 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해질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무전 취식이 단순한 무전 취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당연히 친구가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내겠지라고 해서 둘 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식값을 지불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이 경범죄 처벌법상으로 좀 의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는데 카드를 챙긴 줄 알았어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없어. 카드가 없네. 계산할 돈이. 그리고 몰래 나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처음부터 제가 친구와 짭니다. 우리 가가지고 이거 무전 취식을 하자라고 치밀하게 기획을 해요. 그리고 간 다음에 아까 얘기한 한 번씩 사람씩 한 사람씩 빠져나와요. 몰래 나온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그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이 그러네. 반복되면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는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좀 더 무겁게 내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잖아요. 근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요, 처벌색이 확 올라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와, 벌금형에 처해질 크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아니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를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년 7월에요, 60대 A씨가 대구 한 식당에서 맥주 3병, 안주 한 접시 포함해서 3만 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3만 원이면 큰 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A씨가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항소했지만 이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이렇게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A씨의 이전 행각을 살펴봤더니 네.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행위를 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2013년부터요. 네.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횟수만 27번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기죄로도 17차례 처벌을 받은 아이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습범. 이 정도가 되면은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또 약간 또 딜레마 같이 이렇게 되는데 무전 취식을 해서 제가 경찰에 잡혔어요. 잡힌 적 있어요? 예, 아니 무슨 없는데 놀랬어요. 잡혔어요. 근데 돈 내는 거를 깜빡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낼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사기죄 성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맞아. 둘러들 수 근데 사기죄로 잡혀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는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그렇게 실수예요. 얘기하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사람과 속이려는 의도로, 그러니까 이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여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건 범죄자의 내심의 의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출된 증거와 이 피고인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이고 경험칙상 봤을 때 이 사람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맞아. 검찰에서 입증을 하려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그 한 대학 교수가 마늘 세 봉지를 이 안주머니에, 자켓 안주머니에 숨겨서 계산하지 않고 다른 것만 계산하고 마늘 세 나눴어요. 봉지를. 그런데 마늘 세 봉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재판부에서 이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보냐면요. 네. 이 자켓이 얇은데 마늘 세 봉지가 거의 1kg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축 처지니까 무게가 느껴지잖아요. 이걸 모르고 나갔을 수는 없다. 네, 이런 것까지 그래. 섬세하게 봅니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살펴보기 때문에 거짓말하셔도 결국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요. 또 중요한 거는요. 요즘에 CCTV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CCTV에 다 찍히거든요. 그럼요.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 마늘을. 근데 최근에는 먹튀를 방지한다고 CCTV에 이제 그게 찍히니까 네. 이게 괘씸하니까 네. 이걸 공개해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이걸 찾아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CCTV 다 있죠. CCTV 다 있는데 뭐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CCTV를 봤는데 무전 취식의 그 상황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할 텐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공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표를 했어요. 공표를 해서 다행히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물건값 혹은 음식값 지불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 올린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전 취식에 당했다고 하면서 CCTV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전 취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직원의 단순 계산 실수였던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무전취식이 아니었는데 무전취식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까지 함께 그러네. 올려버리면 이럴 경우에는 또 일파만파 퍼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명예훼손의 문제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고소를 한 거예요. 나는 무전취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인터넷상에서 올렸다. 맞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올리는 게 또 좋은 게 아닌 것이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좀 인터넷상에 올리는 거는 조금 그래. 주의를 고민해야 기울이실 돼. 필요가 있고 그냥 정식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셔가지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먹튀는 장난이 아닙니다. 먹튀는 범죄입니다. 네, 맞아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요즘에 다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그렇게 먹고 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법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